오늘은 유튜브 네 번째 시간인데요. 네 번째 제목은 로스터리 카페 창업을 준비한 스토리 요약 2-2편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이웃분들의 요청으로 카페를 창업하기 전에 자격증이 꼭 필요한가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사실상은 이제 그 전편 2편에 이어서 3편은 로스터리 카페 창업을 준비한 저희 스토리를 2-2편으로 들려드리기로 했습니다. 먼저 2-1편을 한번 요약하고 2-2편을 먼저 진행해 볼까 해요. 먼저 2-1편은요, 2014년 3월 2일날 제가 본격적으로 제 유튜브 강의 1편에도 나와 있듯이 카페 창업 노트를 만들었어요. 카페 창업 노트에 무엇이 들어갔는지는 그 유튜브를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14년도 3월부터 제가 수원 시내 일대를 틈틈이 돌아다니면서 장소를 몰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4년도 5월 5일날 카페 장소를 대략적으로 정했어요. 경기도 수원시 권성구 일대 저는 행정지역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2014년도 7월 5일날 첫 번째로 제가 무엇을 했냐면 푸드트럭을 대여해서 직접 제가 원하는 그 자리에서 한번 하루 동안 판매를 해봤어요. 이 스토리도 이전 편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2015년도 4월 달에 조금 제 인생에 암흑기가 찾아왔다고 말씀을 드렸고, 5개월 동안 휴식을 하면서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는 또 이 전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꿈을 가지고 이 힘든 시기를 한번 극복해 봤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드렸었고요. 2015년도 5월 그러니까 암흑기 되게 힘들었던 그 시기 때부터 제가 주말에는 1년 동안 주말에 카페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럼 이것에 이어서 2-2편을 한번 더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먼저 2015년 5월 5일 날부터는 사실 제가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무언가 되게 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되게 우울한 시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카페라는 것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그 쉬는 시간 동안에는 수원시나 이런 데 한번 돌아다니면서 본격적인 카페 준비를 한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5일날 제가 어떤 걸 했냐면요, 먼저 수원 일대 제가 원하는 구역에 부동산 시세를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여름철이죠. 그때 제가 정해놓은 게 크게 몇 가지가 됐는데, 어떤 걸 정해놓고 갔냐면 무조건 부동산을 가서 좋은 물건 있냐, 좋은 장소 있냐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고요. 제가 원하는 권리금, 보증금, 월세, 평수, 그리고 꼭 1층이었다라는 거, 이렇게만 조금 크게 적어갔고요. 그 외적인 거는 또 플러스적으로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별도로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따라서 무조건 우리가 메모를 알아본다고 그냥 부동산 시장 가가지고 괜찮은 거 있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고, 정확하게 저는 행정지역이었고 그 안에서도 권리금이 이 정도, 보증금이 이 정도, 월세는 이 정도, 그리고 평수는 이 정도 평수, 그리고 저는 1층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좀 정해놓고 갔습니다. 우리가 이걸 둘러볼 때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 스스로 이런 데는 안 들어간다고 정한 게 어떤 첫 번째, 조금 망해서 문을 닫은 카페, 그런 데는 안 들어가고자 했어요. 왜냐하면 아직 제가 제 스스로 무언가를 좀 창출해보고 싶은 게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매장은 제 스스로 그냥 맨 땅에 헤딩을 좀 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새롭게 좀 뭔가 창조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주변을 이렇게 둘러봤을 때 최대한 경쟁사가 들어올 수 없는 구조의 상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저는 생각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그런 지역들을 제가 선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끝으로 정말 저한테 중요했던 건, 그냥 이건 저한테 중요했던 부분이고, 제가 로스팅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번화가 지역은 솔직히 좀 피하고 싶었어요. 좀 여유롭고 로스팅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없는, 좀 주차 공간도 좀 여러 군데 있는 그런 데를 택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단독 건물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느 정도의 제 스스로의 그림을 좀 그려놓고 부동산을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와 더불어서 제가 상권 조사를 하면서 어떻게 나눴냐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눴어요. 첫 번째, 제 1상권은 제가 하고자 하는 그 몇 곳을 정해놓고 반경 이제 1km 안에 경쟁사에 대한 분석을 좀 해봤던 것 같고, 제 2상권은 반경 500m, 그리고 제 3상권은 반경 200m,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좀 더 심도 있는
계획을 제 스스로 세웠던 것 같습니다. 이 안에는 크게 5가지에 대한 분석이 들어갔어요. 그 부분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핵심 업종 추이, 즉 내 주변 반경으로 뭐 제과점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찻집이 있다든지 아니면 음료를 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것들을 한번 조사해 보기로 했고요. 두 번째는 핵심 경쟁 지역을 파악했어요. 말 그대로 저희 경쟁사, 제 경쟁사. 제가 창업했을 당시는 제 경쟁사로서는 일단 한 곳이 있었고요. 그리고 주변으로 바로 제 3상권에 한 곳이 조금 더 지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경쟁사는 일단 2곳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변 핵심 건물을 좀 파악했고요. 핵심 건물 안에 속해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유동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카페 영업을 했을 때 여기 있는 고객들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협력이 가능한 곳인지 그럼 어떤 식으로 좀 이곳과 협력을 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제 스스로 좀 해봤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뭐 가격 할인을 줘야 될까? 아니면 어떤 쿠폰을 발행해야 될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해봤던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인구 분석했어요. 즉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봤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성별을 봤고요. 그 다음에 시간대별로 유동인구가 어떻게 되는지 를 파악했고 마지막으로 연령대별 인구 조사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불어서 더 나아가서 이것이 주거 지역인지 조금 더 직장 지역인지 이런 부분까지도 체크를 제 스스로 해봤던 것 같아요. 물론 이 체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이트 들어가서 기본적인 구조를 파악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기본적인 자료를 좀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두 번째는 거기에 제가 직접 이곳에서 여러 번 방문해서 한번 체크해봐서 색을 입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교통시설을 체크해서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주변에 뭐 지하철역이 있는지 아니면 주변에 버스 정류장이 어디에 멈춰 있는지 그 버스 정류장에서 내린 고객들이 그런 사람들이 어떤 쪽으로 좀 이동을 해가는지 주 경로가 어디인지 그래서 내 카페로 이렇게 유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즉, 이 5가지를 통해서 제가 홍보 방법을 구상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첫 번째는 현수막과 전단지는 정말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5가지를 정리해 보면서 크게 몇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볼까 해요. 첫 번째, 내가 선택한 내가 지금 바라본 이곳이 매몰 시세 대비해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고요. 만약 성장 가능성이 있다 하면은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는 운영 매뉴얼과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야만 해요. 즉 감가상각 대비 투자 수익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월마다 이 정도의 투자를 했었을 때 얼마만큼 매출을 올려야 유지를 하는 것이고 돈을 버는 것인지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많은 분들이 무작정 내 여유금은 이 정도니까 요만큼을 투자해서 일단은 카페를 오픈을 해요. 하지만 오픈한 다음에 내가 얼마나 벌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너무 막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내가 이 정도를 투자했을 때 이 정도의 금액이 나오기 힘든 곳이라면 다른 곳을 택해야 되야만 합니다. 이렇게 진행을 했고 2015년도 9월 16일 제가 어느 정도 좀 우울한 시기에서 극복을 좀 했어요. 나름대로의 카페에 대한 방향성도 어느 정도 잡았고 그걸 떠나서 내 인생이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을 좀 쉬면서 잘 정리를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16일 날 다시 커피 회사로 복귀하게 됩니다. 회사에 복귀했지만 제가 카페를 이루고자 하는 꿈을 버리지 않았어요. 계속 아이디어 노트, 창업 노트에 도움이 될 만한 모든 내용들은 다 적어놨었고요. 2015년도 11월 5일날 가을 정도 되는 가을 겨울 정도 되죠. 요때 제가 다시 푸드 트럭을 다시 한번 가지고 판매를 해봅니다. 이때 일매출 한 9시간 10시간 정도 팔아가지고 한 15만 원 정도의 매출을 냈어요. 역시 홍보도 안 되어 있었고 그냥 무작정 가서 팔아본 거예요. 저번에는 이제 여름철에 팔아봤고 이번에 가을에서 겨울 넘어가는 시점에서 팔아봐서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올 건지 되게 예상해 보는데 좋은 자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16년도에 본격적으로 제 스스로 결단을 내려요. 내가 커피를 할 때 자격증이라는 게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를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었어요. 내가 과연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을 몇 개나 취득할 수 있을까? 그렇게 했을 때 그냥 제 욕심으로 한 달에 하나 딸 수 있지 않을까? 열심히 하면. 그래서 총 한 달에 하나 12개
10개에서 12개를 목표로 삼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1년이 지난 후에 제가 몇 개 자격증을 취득했을지 저도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먼저 2016년도 2월 이제 아르바이트를 그만뒀어요. 왜냐? 2016년도 3월에 제가 대학원을 진학하게 됩니다. 식음료 전공으로 대학원을 전공하게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학업과 병행하기 힘들다고 판단을 해서 회사를 그만뒀어요. 아르바이트를 그만뒀어요. 회사는 되게 유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2016년도 9월 달에 본격적으로 저희 이미지카 영업 신고를 했고요. 그리고 9월 22일 날 사업자 등록증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월 달 이제 말일자에 제가 기존에 다녔던 커피 회사를 퇴사했어요. 2016년도 11월 13일 날 수원 지역에 제가 로스터리 카페, 제 개인 로스터리 카페를 매장을 오픈을 했고요. 물론 이 안에는 이제 제가 소개해드렸던 나에게 적합한 장소를 찾았고, 두 번째 로스팅이 뭐 가능했고, 뭐 기타 조건들이 다 부합했던 곳이었던 것 같아요. 따라서 제가 창업 노트를 제작하고 작성한 지 2년 9개월 만에 카페를 창업하게 됐어요. 2년 9개월 만에. 오랜 기다림이었고, 오랜 구상이었고, 오랜 인내심이 필요했고요. 오랜 계획이 필요했고, 오랜 경험이 필요했어요. 이렇게 1년이 지난 2016년도에 제가 목표했던 자격증 12개를 탔어요. 거의 대부분 뭐 커피 자격증, 뭐 식음료 자격증이었어요. 그때 생각을 해보면 제가 회사, 뭐 이런 대학교 수업, 그리고 학원, 주말마다 필기시험, 그리고 실기시험, 떨어지면 다시 공부해서 필기시험, 또 실기시험, 이렇게 무슨 1년 동안 그냥 공부만 했어요. 오로지 저희 생각들은 다 거기에만 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뭐 물론 스트레스도 있었겠죠. 시험이니까. 그러나 제가 하고자 하는 방향을 제가 잡으니까 굳이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자신을 좀 평가하고 내 자신을 조금 더 인내하고 한 번 더 도전해보고 이런 거에 대한 희열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따라서 여러분들도 또한 연초에 계획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카페를 차리는 거 또 물론 중요하지만 그 안에 제가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고 저 안에 스스로의 열정이 얼마만큼 가득 차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2017년도 한 해 동안은 사실 저도 힘든 시기를 일단은 겪었는데 이 이야기는 다음 편에 계속 이어갈 거고요. 그에도 중심을 잡았어요. 일단 제 스스로 내부 교육을 하고 싶었고 카페를 알리는 나눔의 일을 좀 해보고 싶었다. 요거는 계속 제가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오픈하자마자 4개월 동안 사실상은 제 창업 인생에 있어서 또 암흑기가 찾아왔어요.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았던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좀 겹쳐서 들어왔는데 이 이야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물론 제가 이 창업 과정에 대한 스토리를 지금 이야기했지만 창업을 하고 난 다음에 또 스토리가 사실 더 중요해요. 더 이야기할 것들이 많고요. 그 이야기는 계속 제가 앞으로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공유하도록 하고요. 끝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하고 싶은 거는 어떠한 일을 할 때 무엇을 하기 위해 뭐 일을 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내 삶을 위해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즉 즐기면서 일했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목표를 갖고 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때로는 전체적으로는 그냥 이 삶 속에서 내가 행복한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행복을 느끼면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시기 때마다 사실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생각을 좀 바꿔야만 해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조금 더 미래를 내다보고 인내할 수 있는 생각을 하게 되면 내 생각이 바뀌면은 이 세상도 바뀔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도 유튜브 채널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 때 본격적으로 더 재미난 이야기와 스토리로 여러분들 찾아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